독감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몸속에 침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음식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48시간 만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 면역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며칠씩 알아눕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한 식재료들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독감 예방 음식 레시피 9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올 겨울 독감 없이 건강하게 보내실 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레시피는 마늘 꿀 발효액입니다. 바로 우리 부엌에 항상 있는 마늘과 꿀이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천연 항바이러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고는 들어왔지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늘이 감기에 좋다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직접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알리나아제 효소와 만나면서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이 알리신은 바이러스의 외막을 파괴하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네,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의 갑옷을 벗겨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의 항균 성분이 더해지면 면역세포 활성도가 최대 70%까지 증가한다는 면역학 저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연치유센터에서 들은 사례를 보면 58세 박모님께서 매년 겨울마다 독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늘 꿀 발효액을 매일 아침 한 스푼씩 섭취하기 시작한 이후 3년간 단 한 번도 독감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도 2분만은 건강했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생마늘 10통 정도를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천연 꿀을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상온에서 2주간 발효시키면 완성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 한 쪽과 꿀 한 스푼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생강 레몬 차입니다. 생강과 레몬의 조합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단 24시간 만에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아플 때 생강차를 마십니다. 따뜻해서 좋고 속도 편해진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백혈구 활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생강이 진저롤은 인터루킨 6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속에 불필요한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한 염증 반응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생강이 이를 조절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레몬의 비타민C가 더해지면 NK 세포라고 불리는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보고된 사례입니다. 겨울철 독감이 유행할 때 입원 환자들에게 매일 생강 레몬 차를 제공했더니 독감 발생률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50g을 얇게 슬라이스하고 물 1리터와 함께 끓입니다. 10분간 약불로 끓인 후 불을 끄고 레몬즙 2개 분량을 넣어줍니다. 꿀을 취향에 따라 추가하면 됩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따뜻하게 드시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므로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 닭가슴살 수프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조합이 항체 생성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닭고기가 감기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서양에서는 치킨 수프를 할머니의 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여기에 표고버섯을 더하면 면역 증강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대식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방어군을 훈련시키고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닭가슴살의 고품질 단백질이 더해지면 항체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면역글로불린이라는 항체는 바로 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표고버섯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독감 감염률이 58%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닭고기와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대전에서 알게 된 사례입니다. 42세 김모님께서는 면역력이 약해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도 독감에 걸리곤 했습니다. 한 영양사의 권유로 겨울 내내 일주일에 3번씩 이 수프를 드신 결과 그해 겨울을 독감 없이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10개는 기둥을 제거하고 슬라이스합니다. 닭가슴살 300g은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닭가슴살, 표고버섯, 다진 마늘 1스푼, 생강 슬라이스 5조각을 넣고 약불로 1시간 끓입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하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리면 완성입니다. 저녁 식사로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레시피는 김치 요구르트 스무디입니다. 발효식품의 조합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르트가 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분포되어 있고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김치의 락토바실러스 균과 요구르트의 비피더스균이 장내에서 단쇄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단쇄지방산, 특히 부티르산은 장 점막의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IgA 항체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네, 이것은 마치 국경 수비대를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1차 방어선에서 막아내는 것이죠.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발효식품을 하루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독감 발생률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종류의 발효식품을 조합했을 때 효과가 더 컸습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겨울철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김치 요구르트 스무디를 제공했더니 결석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다른 반 아이들은 독감으로 여러 명이 결석했지만 이 음료를 마신 반은 대부분 건강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물이 제거된 잘 익은 배추김치 50g과 플레인 요구르트 200ml, 바나나 반개, 꿀 1스푼을 믹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처음에는 김치 양을 적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아침 식사 30분 후에 드시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단, 김치의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고혈압 환자분들은 김치 양을 조절하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등어 김치찌개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등어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DHA, EPA가 풍부하다고 하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바이러스 감염 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독감의 증상, 즉 고열과 근육통, 심한 피로감은 사실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레졸빈과 프로텍틴이라는 항염증 물질로 전환되어 이런 과잉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를 진압하되 집을 부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독감에 걸렸을 때도 증상이 30% 가볍고 회복 기간도 2일 정도 짧았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알게 된 사례입니다. 73세 이모님께서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독감이 오면 항상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손자의 권유로 일주일에 2번씩 고등어 김치찌개를 드시기 시작한 후 2년째 독감으로 입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어 2마리는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냅니다. 냄비에 물 4컵을 붓고 신김치 200g, 무 100g, 두부 반 모를 넣습니다. 끓어오르면 고등어를 넣고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추가합니다. 중불로 20분간 끓이면 완성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저녁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는 열에 안정적이므로 조리에도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레시피는 홍삼 대추차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의 전통 재료가 현대 면역학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예로부터 홍삼이 기력을 보충해 준다고 들어왔습니다. 귀한 보약으로 여겨왔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NK세포 활성을 직접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은 면역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인터페론 감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의 통신망을 강화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추의 다당류 성분이 더해지면 면역 증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홍삼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독감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률이 40% 높았다고 합니다. 백신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이죠.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서 보고된 사례입니다. 겨울철 내내 어르신들에게 매일 홍삼 대추차를 제공했더니 독감 발생률이 전년도의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증상이 훨씬 가벼웠다는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삼 농축액 10g, 대추 10개, 물 1리터를 냄비에 넣습니다. 약불로 30분간 따린 후 체에 거릅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아침 공복과 저녁 잠들기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단, 홍삼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브로콜리 새우 볶음입니다. 이 조합이 항산화력을 극대화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한다는 점입니다. 브로콜리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설포라판 성분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설포라판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준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설포라판은 체내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것이 바이러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네, 이것은 마치 세포 하나하나에 방패를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새우의 셀레늄과 아연이 더해지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UCLA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브로콜리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참가자들은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률이 22% 낮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한 가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집인데 아이들이 자주 독감에 걸려온 가족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이 요리를 식탁에 올린 후부터는 가족 모두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독감이 유행할 때도 끄떡없었다는 경험담입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는 한 입 크기로 자르고 끓는 물에 1분간 데칩니다. 새우 200g은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합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새우를 넣습니다. 새우가 반쯤 익으면 브로콜리를 넣고 센 불로 빠르게 볶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하고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완성입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 주 3번에서 4번 드시면 좋습니다. 8번째는 단호박 견과류 죽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면역세포 생성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이 달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점막 면역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호흡기 점막은 바이러스의 1차 침입 경로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이 점막 세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성벽을 두껍고 단단하게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비타민 E와 아연이 더해지면 면역세포 생성과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호흡기 감염률이 44%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서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고된 사례입니다. 겨울철 점심 메뉴로 이 죽을 일주일에 2번씩 제공했더니 아이들의 결석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한원아는 전년도에 독감으로 5번이나 결석했는데 그 애는 한 번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호박 견과류 죽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박 300g은 씨를 제거하고 찐 후 으깹니다. 냄비에 쌀 반 컵과 물 4컵을 붓고 끓입니다. 쌀이 퍼지면 으깬 단호박을 넣고 저으면서 5분 더 끓입니다. 불을 끄고 잘게 부순 호두, 아몬드를 한 스푼씩 넣어줍니다.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드시면 좋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분들께 추천합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레시피는 녹차 생강 라떼입니다. 이 음료 한 잔이 8시간 동안 항바이러스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테킨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녹차의 EGCG 성분이 독감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직접 차단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EGCG는 바이러스 표면에 헤마글루틴인 단백질에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이것은 마치 자물쇠 구멍에 접착제를 발라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생강의 항염증 효과와 우유의 단백질이 더해지면 지속시간이 길어집니다.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녹차를 하루 3회 이상 마신 그룹은 독감 발생률이 46%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가글과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청주의 한 직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겨울철 매일 오후 3시에 직원들에게 이 음료를 제공했더니 병가 사용률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독감으로 인한 결근이 현저히 감소한 것이죠. 이제 녹차 생강 라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차 티백 2개를 뜨거운 물 200ml에 3분간 우려냅니다. 생강 간 것 1티스푼을 넣고 저어줍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200ml를 부어줍니다. 꿀로 단맛을 조절하면 완성입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오전 10시와 오후 3시경에 드시면 항바이러스 효과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9가지 음식 레시피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은 단일 영양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의 시너지로 강화됩니다. 일주일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에는 마늘 꿀 발효액과 브로콜리 새우 볶음, 화요일에는 생강 레몬 차와 고등어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하면 됩니다.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타이밍의 최적화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아침에 가장 높고 밤에 낮아지는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에는 마늘 꿀 발효액이나 김치 요구르트 스무디처럼 장 건강을 챙기는 음식을,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표고버섯 닭가슴살 수프를, 저녁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고등어 김치찌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2시간 전에 홍삼 대추차를 마시면 수면 중 면역세포 생성이 촉진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지속성의 확보입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체내 면역세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캘린더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식단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면역 증강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NK세포 활성이 평균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시도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관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한 후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피로감이 줄었는지, 감기 기운이 빨리 사라지는지, 몸이 가벼워지는지 등을 기록하면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응고제, 면역억제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일부 식품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레시피들이 독감 백신이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고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어린이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식탁에서 말입니다. 올 겨울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레시피들을 실천하시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음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여러분의 의지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